5월 10일 달력에 특별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나쳤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부동산 시장에 조용하지만 묵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집이 있으신 분, 혹은 앞으로 집을 사려는 분, 아니면 지금 집값 흐름이 궁금한 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4년 동안 미뤄졌던 제도가 드디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줄여서 양도세 중과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면 기본세율의 최대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올라갑니다. 이 숫자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네, 실제로 그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지금 나왔을까요? 그리고 집 한 채뿐인 분들에게 왜 이게 연관된 이야기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역사부터 보겠습니다. 이 과세 체계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1년 미뤘습니다. 이후에도 해마다 유예가 연장됐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탄핵 정국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올해 1월 정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추가 연장은 없다.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4년간의 유예가 끝났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법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년간 잠들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10일 다시 시작됐고 이제 시장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세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이렇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집을 팔 때 기본세율은 6%에서 45%입니다. 2주택자는 여기에 2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년 전 서울 핵심지에 한 채를 추가로 구입했고 그 집이 많이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차익이 10억 원이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단순 계산으로도 8억 원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보유 기간이나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중과가 적용되면 손에 남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수치로도 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서울 강남권 중개업소에서 나오는 반응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일단 지켜보겠다. 세금 계산 다시 해보겠다. 증여가 낫지 않겠냐. 이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팔자가 아니라 버티자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세금이 무거워지면 팔기가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면 매물이 줄어듭니다. 매물이 줄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히려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규제를 강화했는데 오히려 가격 하방을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모든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약한 지역, 외곽이나 비인기 지역에서는 거래 자체가 줄면서 가격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락보다 양극화, 서울 핵심지는 버티고 그 외 지역은 흔들리는 구도입니다. 이 가능성이 점점 더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폭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래가 멈추는 것, 그리고 시장이 둘로 나뉘는 것, 그게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에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완화 장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쳤다면
실제 계약과 등기가 이후에 이루어져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 완료 기한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9월 9일까지, 새롭게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왜 이런 예외를 두었을까요? 지난해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 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받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 스스로도 거래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예외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 분위기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파는 경우에도 일부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올해 2월 12일 기준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해당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단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부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복잡함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율은 다시 높아졌고 예외 조항은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팔기보다 버티기로 기울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뉴스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다주택자 세금 문제, 나는 집 한 채니까 관계없다. 그렇게 보셨다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부활은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신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겠다. 그리고 이 방향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금이 강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을 내고 판다. 둘째, 계속 버틴다. 셋째, 증여를 선택한다. 첫 번째 선택은 세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증여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팔아서 세금을 내느니 자녀에게 넘기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일부에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여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매도보다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비율이 높은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 같은 지역에서는 이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부담이 가장 적은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매물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소수의 자산 안에서만 집이 이동하게 됩니다. 거래 자체가 줄면서 가격 탐색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게 집 한 채뿐인 분들에게도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내 집을 팔고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려 할 때 그 지역에 매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침체는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주택자, 무주택자 모두에게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흐름이 겹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서울 공급 부족, 재건축 속도 지연, 전세 물량 감소, 현금 자산의 부동산 이동, 이 변수들이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금 정책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세율이 아닙니다. 앞으로 서울에 집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공사비는 크게 올랐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속도는 여전히 느립니다. 인허가 절차도 쉽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결론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장에서 요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금보다 공급이 더 무섭다. 이 지점입니다. 세금은 정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수는 세율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급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가격의 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부활 뉴스를
단순히 세금 이야기로만 보면 진짜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 시장 참여자의 행동 변화, 공급 구조의 현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세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급과 수요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이쯤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40대, 50대 시청자분들이 이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사실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이제 집 한 채 남기기도 어려워지는 건가? 자녀에게 어떻게 넘겨야 하지? 갈아타기도 부담인데 지금 움직여야 하나? 이런 고민들입니다. 부동산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족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노후 계획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 반응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삶의 계획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판단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이걸 먼저 계산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까요? 과도한 기대감도 경계해야 합니다. 세금이 강화됐으니 집값이 내릴 것이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불안감도 금물입니다. 이제 부동산은 끝이다. 이 역시 단순하게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세금을 올렸는데 가격이 오른 적도 있었고, 규제를 풀었는데 거래가 살아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는데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왜 이 정책이 지금 나왔는가? 그 배경을 보는 시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다주택 중과 재개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단순한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시장의 신호로 보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면 세금 뉴스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크게 세 개의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 버티기를 선택하는 다주택자, 그리고 집을 구하고 싶지만 매물이 없는 실수요자, 이 세 힘이 팽팽하게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쉽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잡한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자세는 빠른 판단이 아닙니다.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차분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강화됐다는 뉴스 하나로 판단을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은 지금 새로운 눈치 싸움에 들어갔고 그 게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주택자 세금은 다시 무거워졌고 시장은 이제 매물 잠김과 양극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금을 강화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매물 잠김이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 집값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강남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